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쌤입니다. 오늘은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들어갈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먼저 분수의 덧셈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4단원에서 배웠던 약분과 통분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분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약분과 통분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것은 그렇게 공통분모로 통분한 두 분수를 통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덧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2분의 1컵과 4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바로 첫 번째 동그라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 양을 각각 그림에 나타내 봅시다. 전체를 2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은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까지 어림할 필요는 없고 이 두 우유의 양을 합하면 한 컵이 넘을지 아니면 넘지 않을지 이 정도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넘지 않겠다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자, 생각을 말하기보단 그냥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분의 1과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 서로 더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분의 1만큼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은 전체를 2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을 칠하면 되겠죠. 그 말은 이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칠하고 봤더니 이 2분의 1만큼은 전체를 4등분한 것 중에 2개만큼과 양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은 4분의 2와 크기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었죠?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서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오른쪽 4분의 1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 중에서 한 부분만큼만 칠해준 것, 그걸 우리는 4분의 2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합친다면 먼저 2분의 1, 4분의 2만큼을 칠해주고 4분의 1만큼을 위에 이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림 크기로 따져본다면 4분의 3만큼이겠네요. 일단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식을 보면 분수의 덧셈을 곧바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통분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의 덧셈을 할 때에는 서로 전체 조각 수, 그러니까 분모가 서로 다를 때에는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분모를 서로 같게 통분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나머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을 했을 때 8분의 3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4조각 중에 2조각만큼과 전체 4조각 중에 1조각만큼을 더하면 전체 조각수는 똑같죠. 하지만 그 중에 2조각과 1조각만큼을 더해서 2 더하기 1, 4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모는 있는 그대로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자끼리만 합쳐서 그 값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같이 보면서 계산해 봅시다. 그림을 이용하여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봅시다. 조금 전에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분수의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모 4와 3을 각각이 공통분모, 서로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4, 3, 12, 1, 3은 3, 12분의 3으로 바꿔줄 수 있고, 3분의 2 같은 경우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하기 4를 해서 3, 4, 12, 2, 4, 8, 12분의 8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없었지만 12분의 3 그리고 12분의 8
전체 조각수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서로 합해주면, 부분끼리만 서로 합해주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우리 4단원에서 통분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통분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통분 방법은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1 같은 경우는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어떤 방법으로 계산인지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써주세요. 방법 1 옆에 화살표로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했다,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리고 방법 2 옆에도 화살표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빈칸에는 각각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해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하는 습관대로, 선생님이 방법대로 계산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써보고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분수를 이렇게 가운데 직선을 길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8, 8 곱하기 6을 만들어주고, 분자에도 각각 아래 분모의 곱한 수와 같은 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각각 이어서 해줍니다. 48, 1 곱하기 8은 8, 더하기 8, 6, 48, 3, 6, 18. 자, 그리고 계산해주면 8 더하기 18은 26. 전체 조각수끼리는 서로 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온다고 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분의 1과 8분의 3을 더했을 때 우리는 48분의 26이라는 수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1번 문제처럼 직접 그림을 그려서 계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48조각을 그리고 26조각만큼을 또 색칠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1과 8분의 3 그대로 써주고, 마찬가지로 원래의 분수를 이렇게 길게 써줍니다. 어차피 또 오른쪽에 곱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공약수 2로 나눠주면 3과 4가 나오는데 더 이상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자 모양으로 곱하면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 3은 6, 6, 4, 24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24라는 공통 분모로 통분이 되기 때문에 24를 만들기 위해서 6 곱하기 4 그리고 8 곱하기 3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도 같은 수만큼을 세트로 곱해줍니다. 자, 6, 4, 24, 1, 4, 4, 8, 3, 24, 3, 3은 9. 계산해주면 24분의 13이 나옵니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은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48분의 26이기도 하고, 그리고 24분의 13이기도 합니다. 서로 숫자가 다르지만 위의 수를 약분해보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2로 나눠주면 24분의 13, 같은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을 비교해서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보라 되어 있는데, 방법 1,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이 편합니다. 거꾸로 숫자가 좀 많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인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은 중간에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계산한 몫을 구했을 때 훨씬 수가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단에서도 이렇게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것을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은 웬만하면 두 번째 방법,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쌀빵 한 봉지 그리고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과 6분의 1을 더하라는 말이죠. 자, 통분을 일단 해야겠네요. 4분의 3, 6분의 1 원래의 분수는 그대로 써주고 선생님은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1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4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그리고 6에다가는 2를 곱해줘야 하고 분모에 곱한 이 수들을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구해줍니다. 3, 3은 9, 1, 2, 2 답은 12분의 11입니다. 그럼 이어서 익힘책을 풀면서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익힘책입니다. 우리가 사단원에서 배웠던 약분과 통분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그 대신에 지금 선생님이 수화 익힘책 위쪽에 써놓은 내용 두 가지 분수의 덧셈을 할 때 서로 분모가 다르다면 통분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계산할 때에는 분모끼리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서로 합하거나 빼서 계산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는 통분과 그냥 똑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과 6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서로의 합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딱 보니까 서로 분모가 다르네요. 그럼 통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을 크기가 같은 분수인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1을 해서 6분의 2로 바꿔주고 그리고 6분의 1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주면 일단 정답은 6분의 3이겠네요. 그리고 3분의 1을 6분의 2로 바꿨고 6분의 1은 그대로 와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3이고 분모와 분자를 나누기 3을 해서 2분의 1이라는 기하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값을 구했는데 이 분수가 약분할 수 있는 수라면 앞으로는 그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에도 통분하는 방법을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것보다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그 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산하기가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5분의 2 더하기 15분의 7이고 서로 통분을 하려고 봤더니 15로 통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5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5 곱하기 3, 3을 곱해주고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해서 15분의 6 그리고 15분의 7을 그대로 더해 15분의 13을 만들어줍니다. 3번 보기와 같이 계산해보세요. 봤더니 두 분모의 곱 근데 8과 3의 최소 공배수는 24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9분의 4와 4분의 1을 서로 더해보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선생님처럼 식을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원래 수는 그대로 써주고 9 곱하기 4 그리고 4 곱하기 9 그리고 분모에 곱한 수와 똑같이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해줍니다. 9, 4, 36, 4, 4, 16 36분의 16 더하기 4, 9, 36, 1, 9, 9 36분의 25 보면 36과 25는 서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죠? 그대로 두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산해보세요. 5분의 2 더하기 10분의 3입니다. 보니까 두 분모는 10으로 통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간에 계산 단계를 하나 빼고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분하려는 수인 10을 써주고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5를 1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했네?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해서 5, 2, 10, 2, 2는 4 그리고 10분의 3은 그대로 오고 계산하면 10분의 7입니다. 이어서 8분의 1과 12분의 5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과 12 최대공약수가 아니죠.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자 모두 다 곱해주면 2는 4
4, 2, 8, 8, 3에 24. 8과 12위 최소 공배수인 24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8, 3에 24, 1, 3, 3. 12 곱하기 2는 24, 5 곱하기 2는 10. 이게 아직 계산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하기보다는 3번까지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식을 길게 쓰면서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많이 익숙해졌을 때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5번. 슬기는 다음과 같이 잘못 계산했습니다. 처음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고 옳게 고쳐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7분의 2와 5분의 3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두 분모를 서로의 곱이자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분모와 분자에 각각 다른 수를 곱했을까요?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곱하기 5 그리고 5 곱하기 7. 분모에 5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곱하기 5. 분모에 7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곱하기 7. 7, 5, 35, 2, 5, 10. 더하기 5, 7에 35, 3, 7에 21. 합치면 35분의 31입니다. 마지막 6번. 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미자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준기가 만든 오미자 음료가 몇 리터인지 구해봅시다. 자, 컵에 오미자 원액 5분의 1리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액을 담은 컵에 물 9분의 7리터를 넣었습니다. 3번. 그냥 저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5분의 1과 9분의 7을 합쳐주면 되겠네요.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와 9는 두 분모의 곱이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45로 통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분 계산이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곱셈을 계산합니다. 아, 5를 45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9를 했구나.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9를 해서 1, 9는 9.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9, 5, 45니까 7, 5, 35.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전체는 변하지 않고 분모는 변하지 않고 분자끼리만 합쳐서 44. 정답은 45분의 44리터입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영상을 더 찍어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동안 문제풀이를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 또는 잘못 풀었던 부분을 수정한 영상이니 이거는 관심 있는 친구들만 보고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